1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해볼게요. 먼저 그림을 보고 프리더 바디 다이어그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11번 등반가가 마찰이 없는 빙벽이래요. 이 빙벽인데 마찰이 없다고 했으니까 수직항력만 작용하고 있겠죠. 걔를 선생님이 N1이라고 볼게요. 그러니까 이 빙벽이 이 사람한테 작용하는 거죠. 몸을 기대고 있다. 거리 A는 0.914, 거리 L은 2.010이고요. 등반가의 질량 중심은 발과 바닥의 접촉점에서 D만큼 떨어져 있더래. 등반가가 막 미끄러진다는 거야. 그렇다면 여기가 원래는 얘가 정지해 있을 때는 FS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지 마찰력이 작용하고 있을 거고, 이 정지 마찰력은 이 발바닥과 이 바닥 사이의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작은 경우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작은 경우에 정지해 있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평형이 이루어졌을 텐데, 등반가가 막 미끄러지기 시작한다면 이 사이의 정지마찰 계수는 얼마냐라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해볼게요. 그렇다면 일단 오른쪽을 보게 되면 이 식은 요거는 뭐냐면 이 질량 중심이 평형, 우리가 맨 처음에는 얘가 정지마찰력이, 그러니까 이 정지마찰력 요 FS가 최대 정지 마찰력 FX max보다 작은 경우야. 그렇게 되면 얘는 전체적인 평형을 이루고 있을 거예요. 즉 전체적인 평형이 이루려면 결국 정지 마찰력이 뭐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렇죠.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는 작아야지만 전체적인 평형이 이루어지겠죠. 그럴 경우에 보면은 어떤 게 나와? 그렇죠. 중력과 N2의 크기, 그러니까 지면과 발바닥 사이에 N2의 크기랑 같을 거고, L1은 뭐랑 같아요? 그렇죠. 정지 마찰력과 같아야겠죠.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평형이 이루어질 거야. 그렇죠. 좌우로도 움직이지 않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미리 구해놨는데, 요 그림에서 보면 요 밑변의 길이를 A라고 놓게 되면 그러니까 L과 A의 비율은 뭡니까? 그렇죠. D와 X에 대한 비율과 같기 때문에 우리는 요 X를 구할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X를 구하면 0.413m 나오고, 요 높이 Y는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용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구한 이유는 토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점에서 토크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토크를 계산했을 때 얘가 전체적인 균형을 이루었을 경우에 크기를 한번 보자는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렇다면 요 축에서의 토크는 무게에 의한 토크와 요 벽면이 얼음 빙벽이 작용하는 N1, 즉 수직항력에 의한 토크가 같겠죠. 요거에 의해서 얘를 계산해 보면 우리는 결국에 N1은 Y입니다. Y는 지금 어떻게 구해?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L제곱에서 A제곱을 빼준 다음에 루트를 계산해주면 되잖아. 그래서 얘 계산해주면 결국에 N1의 크기는 중력의 0.2% 정도가 된다는 거야. 0.2%가 아니라 한 20%가 된다는 거겠다. 그죠? 그렇다면 21%가 된다고 보겠죠. 미끄러지기 시작한다는 것은 정지 마찰력이 최대 정지 마찰력과 같은 경우가 결국에 미끄러지잖아요.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점은,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그 위치가 보면 결국에 정지 마찰력은 뭐랑 같았어요? N1의 크기랑 같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N1. 그러니까 얘는 N1은 뭐가 나와요? 그 중력의 20%. 대중적으로 21% 정도 되는 크기가 될 것이고, 그게 최대 정지 마찰력, 즉 μs와 N2에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을 보면은 결국 μs, N2는 mg의 크기랑 같잖아요. 아까 N2가 어딨죠? 여기였죠. mg의 크기랑 같으니까 양변을 중력으로 상쇄하게 되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대 정지 마찰 계수, 정지 마찰 계수는 0.218이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네, 지금부터 문제 12번을 풀어보도록 해볼 거예요. 먼저 문제를 보고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12-23처럼 어떤 사람이 진흙에 빠진 자동차를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자동차가 진흙에 빠져 있고 얘가 이제 전봇대거든요. 밧줄의 한 끝은 차의 범퍼에 여기다 묶었어. 그리고 다른 한쪽은 15m 떨어졌어요. 여기 15m 떨어진 전봇대에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어디냐면은 이쪽으로 이제 잡아다녀요. 여기 정확히 정중앙인 것 같아요. 힘을 가해 밧줄의 중심이랬어요. 밧줄의 중심을 향해 움직였더니 원래 팽팽하지 않은 거죠. 원래 줄에서 조금 늘어났겠죠. 줄에서 더 팽팽하게, 즉 장력이 작용할 수 있도록, 이쪽 방향으로 장력이 작용할 수 있도록 뭐가 됐습니까? 0.3m가 움직였을 때 차가 겨우 움직이기 시작했더라. 요 순간에 밧줄이 차에 가해진 요 힘, 요때 요 힘의 크기를 구하라 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요 자동차의 요 위치를 축이라고 선생님이 놓고 그림을 한번 보게 되면 이런 그림이 돼요. 그죠? 여기가 밧줄의 중심이거든요.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여기의 길이가 x, 그러니까 여기가 d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정확히 중앙이라고 했으니까 이 중앙에서 이만큼 이제 잡아당기니까 원래 밧줄의 길이가 이만큼인데 좀 밧줄의 길이가 조금 늘어난 거죠. 좀 늘어났어요. 그렇다면은 요거의 길이가 같고요, 그죠? 여기가 수직이란 말이야. 수직. 그치? 그리고 얘가 지금 공통이기 때문에 얘랑 얘랑은 합동이 돼서 요 변의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합동이니까 또 여기가 크기가 같고요. 이렇게 알파라고 났습니다. 그리고 요 늘어난 길이, 요게 지금 0.3m가 되죠. 요 A가 먼저 한번 써볼까? 얘가 0.3m가 될 것이고, 요 D는 뭐가 될까요? 15m의 반이니까 7.5 요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렇다면 먼저 요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요 점은 지금 정적인 평형 상태라는 거야. 그지? 따라서 얘는 요 점질량에 대해서 이게 이제 하나의 뭐 질량 중심이 될 거니까 얘는 x축으로 y축으로도 이동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의 질량 중심 운동은 계속 유지가 돼야 될 것이고 초기 상태를 마찬가지로 얘는 어느 뒤로 회전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움직이는 그 순간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얘의 토크도 0이 될 수밖에 없죠. 그때 토크는 선생님은 여기를 축으로 놓겠습니다. 얘를 축으로 했을 때 얘에 작용하는 토크도 평형 상태가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렇다면 이곳의 크기, 각각의 크기, 장력의 크기를 T1, T2라고 볼게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T1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곳에 대해서 한번 이 질량 중심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세우면 먼저 T1 사인 알파, 그러니까 어느 쪽 이쪽이 T1 사인 알파고 이쪽이 T2 사인 알파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크기가 같아야겠죠. 이가 같아서 결국에 T1 크기랑 T2 크기랑 같을 거야. 그지? 그래서 같을 거고 또 요 Y축 방향 요쪽의 힘의 크기랑 요 아래쪽의 힘의 크기랑 평형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F의 크기는 T1 코사인 알파랑 T2 코사인 알파랑 같을 것이고 결국에 뭡니까? T는 같을 수밖에 없죠. T는. 그래서 얘는 2T 코사인 알파 이렇게 될 거예요. 2T 코사인 알파. 뭐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결국에 요 T의 값이 같다라는 거, T의 값이 같다라는 걸 이용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토크를 구해야 되는데 토크를 좀 화면을 줄여볼게요. 여기서 작용하는 얘에 대한 R자 토크는 0이 될 거예요. 얘가 지금 회전하면 안 되니까. 그죠? 얘에 작용하는 토크는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를 축으로 잡게 되면은 결국에 요 축을 기준으로 보면은 요 힘, 그러니까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T1, T2, F인데 요 점에서의 요걸 축으로 했을 때 요 점질량에 대한 작용하는 토크는 R자 토크는 F에 의한 토크랑 T2에 의한 토크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F에 의한 토크랑 T2에 대한 토크. 그러니까 T1의 토크는 어차피 제로가 될 거니까. 그러면 봅시다. 그러면 F에 의한 토크는 뭐가 되겠어요? 얘에 대한은 R자, 여기 뭐 수직, 요 모멘트 팔은 D잖아요. 그래서 FD의 크기는, 즉 FD의 크기는, 요게 결국에 T2는 T1이랑 같으니까 T라고 넣을게요. 이게 TY. 이게 뭐 모멘트 팔이니까 TY랑 같을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Y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 Y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참고라고 적어놨을 거예요. 얘를 좀 먼저 빨간색으로 이렇게 이 참고에서 의해서 Y 값을 이제 한번 구해보도록 할 거예요. Y 값을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될까? 먼저 Y는 빗변에다가 사인 베타를 곱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Y는 X 사인 베타예요. 근데 베타의 크기는 뭡니까? 총 파이 라디안에서 2알파를 빼주면 되니까 파이 빼기 2알파예요. 근데 어차피 사인은 이게 지금 몇 사분면이야? 2사분면의 가격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 사인 파이 2알파는 사인 2알파랑 같을 것이고 사인 2알파는 뭐를 이용한 겁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용한 거는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뭡니까?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죠?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얘를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용해 주면 사인 2알파는 뭐가 나온다는 거야? 이걸 해볼까요? 사인 2알파는 그쵸? 2알파 알파 대입하면 되잖아요. 결국에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가 코사인 알파가 두 개가 되겠죠. 따라서 y는 x의 2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죠. 요 알파에다가 사인 값은 뭡니까? x분의 a가 될 것이고 미안한데 사인은 x분의 d가 되죠. 사인은 x분의 d, 코사인 알파는
코사인 알파는 x분의 a가 돼요. x분의 a가. 그래서 y 값은 얘를 정리하면 얘랑 약분이 되니까 x분의 2ad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해야겠죠. 그럼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y 값 y분의 1이니까 보세요. y가 x분의 2ad니까 fd는 그대로 가고요. y분의 1을 해주면 2ad분의 x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d가 약분이 되네. 따라서 2a분의 fx니까 여기서 이제 그대로 대입해주면 돼요. f의 크기는 520N. 여기서 x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면 되겠죠. 요 x의 길이는 x의 제곱은 d의 제곱분의 a의 제곱이니까 x의 길이는 루트에다가 0.3의 제곱, 7.5의 제곱이 돼요. 요게 지금 x 값일 것이고 a 값은 뭐 주었죠? a가 0.3m였지. 그래서 2 곱하기 0.3m에서 얘를 해주면 대략적으로 6.5 곱하기 10의 3제곱 뉴턴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6,500뉴턴 정도 요 장력이 작용해서 요 자동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고생했습니다. 이상으로 12번.